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조업구역을 둘러싼 경남과 전남의 해상 경계 분쟁이 2라운드를 맞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고난쟁이 심판 청구와 관련해 현장 검증이 진행됐습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조업구역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경남과 전남의 어업인과 관계 공무원들이 남해군 수협에 모였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2015년 대법원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지형도의 해상 경계인 세전도를 도관 경계로 판단해 지역 어업인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법부에 잘못 판단을 이래가지고 1년에 연간 생산량이 한 300억에서 350억 이 사이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형도상의 해상 경계는 도서 등의 소속을 알아보기 쉽게 표기한 기호로 행정구역의 경계와는 무관하고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경상남도는 통영시 갈도에 주민이 거주하고 남해 세존도를 경남이 관리하고 있다며 과거 기선 권역망 조업구역 또는 형평의 원칙에 따라 등거리 중간선을 측량해 해상 경계를 확정하자고 요구합니다. 서울도 쪽에 보면 작도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무인도, 우리 세존도도 무인도인데 그 섬과 섬 사이를 선을 끊는 게 중간 원칙이라고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전라남도는 정부 수립 당시인 1948년 존재하던 관할구역 경계 세존도를 기준으로 해상 경계가 나눠져 있고 갈도는 주민이 살지 않는 무인도로 해상 경계를 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공동조업구역 또는 조업기간 조정 등으로 양측이 원만하게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묻고 바다에 나가 분쟁 해역을 확인했습니다. 해상경계 고난쟁이 심판 청구 사건은 내년 2월 변론 기일에 양측의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를 갖고 법리 공방을 이어갑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거제와 전남 완도가 국립 난대수목원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산림청이 오늘 거제를 찾아 현장 평가를 진행했는데 이달 말 발표될 최종 후보지로 거제가 확정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대상지 평가단이 거제를 찾았습니다. 전문평가위원 9명과 산림청 관계자 3명 등입니다. 현장 평가에 앞서 거제 난대수목원 유치를 바라는 범시민 서명서를 전달했습니다. 거제 시민의 64%인 16만여 명이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거제 시민들이 이번에는 정말 똘똘 뭉쳐서 난대수목원에 대해서 염원을 이렇게 갖고 있다는 걸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평가단은 현장을 둘러본 뒤 거제시청에서 서류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평가 방법은 현장 심사 70%, 서류 심사 30%로 평가위원이 항목에 따라 평가합니다. 국립난대수목원을 유치하면 1,000억 원 이상의 국비를 확보하는 데다 생태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거제시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거제가 전형적인 해양성 난대 기후로 수목원을 조성할 만큼 난대림이 발달해 있는 데다 후보지가 산림청 국유지여서 추가 매입비가 들지 않고 경남엔 아직 국립수목원이 없어 경쟁력이 높기 때문입니다. 50년, 80년 이상 된 난대 수정이 잘 형성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KTX 개통 등과 맞물려서 접근성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국민적인 산림복지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하지만 전남 완도의 의지도 강해서 최종 후보지 발표가 지난 8월 한 차례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산림청은 이달 말쯤 국립수목원 최종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오늘 새벽 창원에서 외국인들이 빌라에 모여 도박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에 출동했는데요. 놀란 베트남 불법 체류자들이 3층에서 뛰어내리면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의 한 빌라입니다. 오늘 새벽 4시 50분쯤 외국인들이 모여 도박을 하고 있다는 신고에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이 초인종을 누르며 진입을 시도하자 베트남 국적의 불법 체류자 2명이 3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뛰어내린 29살 여성은 그 자리에서 숨졌고 45살 남성은 머리와 다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가 초인종을 누를 때 이미 지금 뛰어내린 걸로 좀 보여지거든요. 초인종 누르자마자 그러니까 저희한테 문을 열어주기 전에 이미 지금 그 사람들은 뛰어내린 걸로 지금 보여져요.
빌라 안에는 베트남 출신의 기화 한국인 8명과 베트남 사람 9명 등 모두 18명이 있었습니다. 신고와 달리 도박 도구는 없었는데 적발된 사람들은 곧 베트남으로 돌아가는 동료의 환송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숨진 베트남 여성의 가방에서 10,000원짜리 200장이 발견된 데다 일행 일부는 서로 안면이 없는데도 새벽 시간에 모인 점으로 미뤄 도박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추락에 대비해 에어매트를 설치해야 하는 등 단속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범죄 혐의가 있는 외국인들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준행하지 않고 현장을 급습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 대책이 전혀 없었고, 경찰은 단속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살피는 한편 도박 증거물을 확보하면서 달아난 불법 체류자 2명을 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어제 서울고법 형사 2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드루킹 김동원 씨한테 매일 전달받은 댓글 작업 목록에 대해 자신들의 활동을 과시하려는 거라고 생각했을 뿐 댓글 조작은 몰랐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또 댓글 조작 기계에 대한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고 킹크랩이라는 단어는 사건이 난 다음에 알게 됐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결심 공판을 열고 특검과 김 지사 측 최후 변론을 듣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이 하동 대송산단 개발사업 공익감사에서 모두 6건의 위법 부당한 사항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의 징계 또는 주의 요구와 사업비의 조기 회수 방안 마련을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사업의 중심이 되는 갈사산단 개발이 중단됐는데도 배후단지인 대송산단이 사업성이 있는 것처럼 의회에 보고했고 투자 심사와 사업비 관련 업무도 부당 처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동참여자치연대는 그동안 지적한 대송산단 사업의 위법 부당함이 감사원 감사로 확인됐다며 윤상기 하동군수의 책임지는 자세와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단호한 법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진주 시내버스 개혁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시내버스 증차 추경 예산안이 시의회에서 삭감된 것을 환영하며 진주시는 시내버스 노선 전면 재개편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진주시가 주민 의견 수렴 없이 행정 편의대로 정책을 펼치는 탓에 노선 문제가 발생했다며 지역별 주민 공청회를 열어 주민 목소리를 듣고 가장 불편하고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찾아내 노선 재개편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철 대종사 열반 26주년 추모법회가 오늘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열렸습니다. 추모법회 참가자들은 자기를 바로 보라, 남을 위해 기도하라, 남 모르게 남을 도우라는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자고 다짐했습니다. 해인 총림 초대 방장과 조계종, 종정 등을 역임한 성철 대종사는 근현대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스님입니다. 경상대학교가 오늘 GNU 컨벤션 센터 대강당에서 제71주년 개교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교직원과 학생 등 400여 명이 자리한 가운데 열린 기념식에서 이상경 총장은 교직원과 학생, 동문들의 열정과 개척 정신을 자양분 삼아 21세기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미래 청사진을 그려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상대는 기념식에 이어 중앙도서관 앞 개척광장에서 개척답 이전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조선시대 대표적 유학자인 남명 조식 선생의 실천 유학과 경이 사상을 만날 수 있는 제43회 남명 선비문화축제가 오늘과 내일 산청군 시천면 한국선비문화연구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 베트남 유학사상 국제학술대회가 열렸고 개막식과 남명 제례, 마당극 등의 주요 행사는 내일 개최됩니다. 산청군과 한국한의학연구원이 동의보감 세계기록유산 등재 10주년을 기념해 동의보감을 세계 최대 도서전인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에 소개했습니다. 산청군과 연구원은 동의보감 영어 완역판과 영어 스페인어로 번역한 사상의학, 사회경험방 등의 한의학 서적도 함께 전시했습니다.
높은 당도와 선명한 색깔로 품질을 인정받은 지리산 산청 딸기가 올 가을 첫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산청 지역 800여 농가는 400헥타르의 비닐하우스에서 딸기를 재배해 연간 820억 원가량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 반대 등 논란이 됐던 경남도 인권보장 조례 개정안이 경남도 의회 본회의에서 표결 끝에 가결됐습니다. 도의회는 오늘 오전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경남도 인권보장 조례 개정안에 대한 표결에 나서 재적의원 57명 가운데 찬성 36명, 반대 2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도의회 10월 임시회는 오늘 오전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습니다. 경상남도 지역방송 신문발전 지원조례 개정안이 오늘 경남도 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네이버 등 포털의 독점적 디지털 뉴스 유통망 장악 등 급격한 미디어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인력 양성 교육은 물론 조사 연구를 비롯해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 교육과 관련 프로그램 제작을 새롭게 지원하는 등 경남도의 지원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언론노조 경남지역 대표자 회의는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이 지속적인 협치를 통해 이뤄낸 성과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친일 잔재 청산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도의원들은 해방 후 75년이 지난 오늘까지 친일 잔재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반성하고 이제라도 일제 잔재 청산 제도화에 나서겠다며 이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도내 친일 잔재, 친일 반민족 행위자 관련 실태조사 등을 조례에 담을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남도 의회 교육위원회가 근거 없이 예산을 선집행했다는 이유로 심사 보류했던 경남도 학생 현장 체험학습 활동 지원조례 개정안과 관련해 박주원 교육감이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주목됩니다. 도의회 교육위는 지난 11일 해당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교육청이 도내 초중학생 등의 수학여행비와 체육복 구입비로 집행한 71억 상당이 근거 조례가 없는 위법이라고 지적하고 오늘 재심사를 위해 열리는 교육위 회의에 교육감이 출석해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책을 내놓을 것을 조건으로 심사를 보류했습니다.